자, 오늘은 전류 앤두, 전압 앤두, 저항 이 세 녀석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뭐예요? 옴스로우. 네, 옴의 법칙을 알아보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뭐예요? 이 녀석들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라는 건 전하의 흐름을 나타낸다고 했고요. 이 녀석을 세는 단위는 우리가 암페어다라는 단위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전류는 그냥 전류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전류의 세기가 얼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는 전하량이라는 거랑 구분을 좀 해줘야 돼요. 전하량, 전하의 양, 전기를 띠는 입자의 양. 그래서 이 중에 우리가 원자핵과 전자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전하에는 결국 얘가 띠는 전기의 양, 이 녀석이 띠는 전기의 양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띠고 있는 전기의 정도를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쿨롱이라는 또 하나의 세는 단위가 있는데 이건 뭐 익숙해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전하가 즉 전기의 양이 얼마가 있냐 이거랑 전류의 세기는 다른 거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걸로 생각해 보면 돼요. 길이 있는데 여기에 몇 명이 이 길을 지나갔느냐? 1억 명이 지나갔어요. 어우, 그럼 대단한데 이 길? 근데 1000만 년 동안 지나갔어. 그럼 뭐야? 1년에 10명 정도 지나간 거죠? 되게 유명한 길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여기서 뭐 돈을 쓰고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0명이 지나갔어. 근데 하루 동안 지나갔대요. 어우, 그러면 하루에 1000명, 하루마다 1000명 지나가면서 어때? 여기서 돈도 벌고 돈도 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거다라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흐르는 전기를 다루는 건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느냐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시간 동안 얼만큼의 전하들이 지나갔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단위로 암페어라는 단위를 쓴다. 즉 시간이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세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전압. 전압은 건이야 아빠 이거 하잖아. 아빠 이거 할게요. 네. 네. 전압 볼트라는 단위를 쓰고요. 얘는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로를 돌면서 전류가 흐르면서 저항들의 에너지를 얼만큼 줄 거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개념입니다. 그래서 회로의 전압은 걸린다라고 표현해요. 이 저항에 얼만큼의 전압이 걸렸다. 이 회로에 얼만큼의 전압을 걸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말은 회로를 돌았을 때 여기다가 얼만큼의 에너지를 전해줄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항. 저항은 옴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옴이라는 단위를 쓰고 얘는 전류를 방해해야 하는 정도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단위가 이 옴의 법칙에서 사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가 된다. 물론 전류의 세기의 단위가 암페어 말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고, 전압도 볼트 말고 다른 게 있을 수 있고, 저항도 옴 말고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걸 우리가 기준으로 보통 삼고 얘기를 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전류의 세기는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얼마나 빨리 지나가냐 이런 거랑 관계가 있고, 전압은 에너지랑 관계가 있어서 회로에 전해주는 에너지가 얼마가 될 거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세 개념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전류가 결과라 그랬죠.
전류 I는 저항 R분의 전압 V의 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이걸 V는 IR 해서 ohm의 법칙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직접 회로해서 생각해 볼게요. 전압 3V가 걸린 회로에 저항이 1.5ohm이 설치됐어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겠죠? 이때 전류의 값은 얼마냐? 자, 3V는 전류 곱하기 저항 R, 그러니까 I 곱하기 1.5ohm이죠. 기준이 V랑 볼트랑 ohm이에요. 그러면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가 됩니다. 해보면 얼마? 2암페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ohm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3V의 전압이 있을 때 1ohm과 2ohm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3V는 전류가 회로를 돌면서 전달할 전체 에너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정확한 개념은 아닌데 그런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 결국 얘가 쭉 돌면서 요 1ohm짜리 저항과 2ohm짜리 저항에 주는 전체 에너지가 3V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저항에 얼만큼씩의 전압을 걸어주게 될 거냐. 3을 나눠주는데 지나가기 힘든 애한테 더 많이 나눠주겠죠. 그 다음 쉬운 애한테는 좀 살짝 조금 덜 주고, 그래서 여기다가 1V의 전압을 걸어주게 되고요. 2ohm짜리에다가 2V의 전압을 걸어주게 돼요. 자, 원래 뜻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결국 이 전압이라는 건 각각의 저항에다가 얼만큼의 에너지를 전해줄 거냐,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더 센 애한테 더 많이, 약한 애한테 더 조금, 그래서 3V를 각각 요 1ohm짜리한테는 1V, 2ohm짜리한테는 2V의 전압을 걸어주게 된다. 합치면 3V죠. 그러니까 장애물 2개 지나가면서 여기다가 좀 간단하게 통과하고 여기다 좀 더 많이 공을 들여서 통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병렬일 때는 또 조금 달라요. 이럴 때는 뭐 1ohm과 2ohm이라는 게 있을 때 얘가 똑같이 3V를 걸어줍니다. 전류가 지나죠? 근데 얘는 출발하다가 나눠진 녀석들이 2ohm 쪽으로 가는 거랑 1ohm 쪽으로 간 거랑 에너지가 다를 리가 없죠. 이렇게 갑자기 펜이 말을 안 들을까요? 쭉 나와서 가다가 1ohm 쪽으로 지나간 애랑 2ohm 쪽으로 지나간 애랑 에너지가 다른 전하들이 갈 리가 없잖아요. 건의를 조용히 시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흘러나온 녀석이 1ohm 쪽으로 간 녀석이랑 2ohm 쪽으로 간 녀석의 에너지가 다르진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병렬일 때는 요 1ohm에 걸리는 전압 역시 3V, 2ohm에 걸리는 전압 역시 3V입니다. 회로를 돌면서 전해주게 된 에너지인데 이 아래쪽으로 간 녀석도 3이라는 만큼 전해주고 위쪽으로 간 녀석도 3이라는 만큼 전해주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요 얘기는 나중에 조금 한 번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 ohm의 법칙, 즉 V는 IR이라는 관계가 이런 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겠느냐 한번 보면, 실험, 즉 I와 V와 R의 관계